형질세포,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 세포인데 서두에서 말씀하신 그 관식이가 걸린 그 다발 골수종은 물론 봤습니다. 림프종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나는 덩어리인데 그러면 위암이나 폐암 같은 종양 아니야. 피부에 림프종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자기가 건선인 줄 알고 또는 아토피인 줄 알고. 그래서 어떤 증상들을 관식이가 경험했을까요? 아마도 관식이가 젊었을 때 아픈 거는 퇴행성과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얼마 전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제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관식님이 혈액암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혈액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석진입니다. 혈액암이라는 게 워낙에 낯설기도 하고요. 폐암, 췌장암 이러면은 폐 종양이 생겼구나, 어디에 종양이 생겼구나 직관적인데 이 혈액암이라는 게 피에 뭐 덩어리가 생긴 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암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형암이란 거는 결국 고형 장기에서 암이 생긴 거니까 위에서 암이 생기면 위암, 폐에서 생기면 폐암인데 혈액암은 그렇다면은 고형 장기란 말은 없으니까 그렇죠. 혈액 시스템에서 암이 생긴 건데 혈액 시스템이란 거는 결국 혈액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공장에 해당하는 곳이 골수예요. 근데 이 골수는 뼈 안에 있거든요. 그럼 이 골수 안에는 조혈모세포, 일종의 혈액 줄기세포라고 하는 혈액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는 모세포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뭐 아들과 딸을 낳고 가문이 번성하듯이 이 조혈모세포에서 기원해서 골수계 전구세포와 림프계 전구세포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후손들은 다 골수 계통의 세포가 되는 거고 가문이? 가문이 림프계에는 림프구들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림프의 가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수계 전구세포에서 나오는 것들이 건강검진의 항목에 있는 호중구, 뭐 단핵구, 호산구, 혈소판 이런 게 이제 골수계 전구세포에서 기원하는 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포들이 우리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림프계 전구세포는 크게 이제 B세포, B림프구, T림프구. 코로나 들고 뭐 면역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제일 많이 말이죠. 그리고 B림프구에서 더 분화된 게 형질세포,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 세포인데 서두에서 말씀하신 그 관식이가 걸린 그 다발 골수종은 물론 봤습니다. 다발 골수종은 영어로 플라즈마셀, 형질세포에서 생긴 암이에요. 그러니까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에서 암이 생기면 다 혈액암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단계, 성숙되는 분화 단계별로 다양한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단계별로 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암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가질 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 혈액암이란 게 혈액 시스템에서 기원한 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골수에서 생기는 골수계 전구세포의 그 후손들, 요 레벨에서 생기는 암이 대표적으로 백혈병, 그 중에서도 특히 골수성 백혈병. 여기 지금 골수계 전구세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골수계 전구세포에서 암이 생기는 게 이제 골수성 백혈병. 그게 이제 급성 만성. 그래서 어큐트 마일로이드 루케미아, 크로닉 마일로이드 루케미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골수 가문의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거나 이러면은 암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환자들의 진단에는 반드시 골수 검사가 필요하겠죠. 골수 안에서 암이 생긴 거니까요. 그리고 혈관 안에 피 검사를 보면 비정상적인 막 암세포들이 드글드글 이상한 세포들이 막 있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블라스트 영어로 백혈병 세포가 떠다니는 겁니다. 골수 안에 피를 만드는 정상 세포들이 있어야 되는데 암세포들이 막 증식을 하니까 팽창하니까 너무 정상 세포들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혈도 생기고 혈소판을 만드는 세포가 위축되니까 혈소판이 적어지니까 멍이 들고 출혈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골수성 백혈병은 폐암이나 위암처럼 뭐 어디 덩어리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혈액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왜 이렇게 피곤하지? 너 과로해서 그래. 그렇게 볼 수 있고 왜 자꾸 이렇게 멍이 들지? 여자들은 피부가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 뭐 세게 부딪혔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쓰러져서 이제 응급실 가서 검사해 보면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건강검진에서도
하면서도 봤더니 이상해서 진단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백혈병인 거죠. 그래서 우창윤 선생님은 저보다는 젊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1970년대에 영화에서 다루는 불치병은 단골로 하는 게 백혈병이었어요. 아, 그때는 항상 하얗고 그렇죠. 뭔가 파래해 예. 보이면서 그리고 일부러 분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암으로 진단받은 분들 중에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꼭 얘기하는 게 내 지금 혈액 속에 막 암세포가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백혈병은 일견 맞습니다. 피검사를 보면 대부분 보이는 경우는 많고 간혹 그 백혈병 세포가 혈액 검사에서 안 나온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림프계 악성 종양은 림프계 전구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인데 제가 이 그림을 골수까지 포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골수 안에도 림프계 전구세포들이 있으니까 그쵸. 여기서도 암이 생길 수가 있고 맨 아랫단에 가장 성숙된 가장 분화가 잘 되어 있는 형질세포 단계까지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세포들에서 생기는 게 이제 림프종인데 이 림프종은 B세포하고 T세포로 나눠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골수 안에는 이 전구세포들이 있는데 여기서 암이 생기면 백혈병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거는 비림프구성 백혈병 그리고 또 급성 비림프구성 백혈병. 그래서 우리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그러면 한 70%는 이 B세포 기원이에요. 그리고 소아에서도 백혈병은 제일 많은 게 이 림프구성 백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림프계 악성 종양은 이렇게 골수에서 나오는 백혈병의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골수성 백혈병하고 비슷하겠죠. 진단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성숙되면은 이 B셀이 골수에서 말초 조직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말초 조직에서 이 림프구들이 존재하는 곳이 림프절이라는 감기 걸리면 그렇죠. 여기에. 예. 그게 이제 지하철역처럼 바둑알처럼 이렇게 있고 그 림프액도 서로 약간의 혈관처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도선 땡땡 부으면 옆에 막 목도 막 붓고 마라톤 같은 거 막 뛰고 나면 사타구니 옛날 말에 가래톱 돋는다고 그게 이제 사타구니 림프절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는 암이 아니에요. 그냥 그쵸. 일시적으로 면역 반응으로 좀 커진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골수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골수 침범은 없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혈액 검사를 해봐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주로 림프종을 많이 보니까 제 혈액이 암세포가 창궐하고 제 피가 우리 가족한테 묻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림프종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나는 덩어리인데 그러면 위암이나 폐암 같은 종양 아니야? 혈액암이 아닌 거 아니냐? 고형암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의 비유는 고래가요. 바다에 살죠. 생긴 것도 큰 물고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고래는 포유류죠. 근원이 육상동물에서 기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어는 어류라고 하지만 고래는 포유류라고 하는 것처럼 림프종이 아무리 덩어리를 만들고 누가 봐도 딱 고형암처럼 보여도 이것은 혈액암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고래를 생선이라고 안 부르는 것처럼. 기원이 중요하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가장 관식의 성숙된 별. 관식의 병인 다발고시종이 여기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이 다발고시종은 형질세포에서 기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우리 몸은 다 필요한데 걔가 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수에서 또 이 형질세포도 막 증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병사를 만드는 친구가 암세포가 돼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항체를 얘도 막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긴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오히려 몸의 노폐물처럼 오히려 몸을 깎아내리는 나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암세포에서 만드는 단백질은 고클론에서 만들어내니까 똑같이 고장난 병사들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그렇죠. 걔네들이 만드는 게 모노클로날 그래서 그걸 M단백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뒤에서 증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혈액 검사라 보면은 이상하게 단백질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맞아. 골수 안에 정상적인 세포가 기능을 잘 못하니까 빈혈도 생기고 골다공증 같은 걸 일으키는 뼈를 녹이는 현상도 이게 유발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압박골절이 와서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또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이 극중의 관식이처럼 60, 70대 때 호발 연령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나이에 허리 안 아프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식이가 그때 50대 약간 후반 정도였던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빠른 나이인데 보면 되게 젊었을 때부터 계속 다리를 아파하고 약간 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피 검사한 다음에 굉장히 피곤하셨을 때 썰 거야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미 신장 기능까지 네. 좀 저하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증상들을 관식이가 경험을 했을까요? 다발고수종이 진행을 하면 일단 말씀드린 혈액학적으로는 빈혈, 또 심한 경우는 혈소방감소증으로 멍도 많이 들고 네. 출혈도 생기고 면역이 떨어지니까 반복되는 감염. 그게 자꾸 이렇게 요새 감기 막 걸리고 병치레가 막, 많지. 네. 그럴 수 있고 나쁜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가면서 콩팥에도 영향을 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식욕도 저하되고 그쵸, 그쵸. 요독 증상으로 막 전체적인 네. 밸런스가 깨지고 네, 피곤하고요. 네. 그리고 또 뼈가 계속 약해지니까 맞아요. 허리도 아프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 네. 같고 아마도 관식이가 젊었을 때 아픈 거는 퇴행성과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무릎은 약간 좀 예, 비특이적이긴 하잖아요. 예. 보통은 허리가 주저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은데. 예, 그래서 아마 50대 초반부터는 몸이 여러 가지로 아팠을 텐데 가장이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네.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림프구에 관련된 병을 좀 말씀드렸고요. T도 마찬가지인데 와, 또 다른 T는 세계네요. 예. 또 골수에서 흉선이라고 하는 사이무스라는 데로 또 예, 이동하고 실제 있는 장기. 예. 예. 그래서 이 T 림프구성 백혈병도 드물지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종격동, 이 사이무 여기가 커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T세포 림프종은 B세포보다는 훨씬 빈도가 낮은데 맞아요. 예. 꽤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예후가 나빠요. 근데 이 T세포가 존재하는 곳이 피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서 생기는 맞아요. 림프종 중에는 물론 B세포도 드물게 있지만 T세포가 많습니다. 피부에 림프종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대개 이제 균상식육종, 영어로 마이코시스 펑거이데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건선인 줄 알고 또는 아토피인 줄 알고 오랫동안 피부과를 계속 다니고 실제로 처음에는 조직 검사나 이런 것도 구별이 잘 안 되고 육안으로는 그래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제가 뭐 피부과 의사는 아니지만 네. 오래 그러다가 계속 안 낫고 반복되면서 근데 이게 피부에서 생긴 T세포 림프종은 굉장히 좀 슬로우한 패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이지만 거의 뭐 10년 가까이 그냥 고질병으로 원래 이게 뭐 건선 이런 것도 약간 그렇죠. 난치병이야. 예, 이러니까 예. 계속 다니시면서 고생 하시다가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피부에 덩어리 같은 걸 머쉬룸 스테이지라고 해서 네. 이제 버섯 모양이 이렇게 되면 진짜 그때부터는 이제 급격히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혈액암이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서 보여진 것처럼 골수성 백혈병은 골수기원이기 때문에 뭔가 혈액 검사에서 이상을 보이지만 림프계 종양들은 림프종이나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면 무슨 병이다라고 이렇게 딱 진단하거나 그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혈액암이 있는데요. 관식이가 만약에 어떤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혈액암이 더 생겼을 것 같다라는 거라든지 혹은 이런 혈액암을 예방할 수 있는 삶의 양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그쵸. 근데 의외로 현대의학이 아직도 잘 안 되는 게 예방이잖아요. 근데 이제 혈액암 같은 경우도 어떠한 유해 요인들이 뭐 얘기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방사선 노출, 예를 들면 뭐 저희 세대는 알지만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지 동일본 대지진 한 10년 전에 이런 것들 때문에 혈액암이 좀 늘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은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향후에 일본의 혈액암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준비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다. 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뭐 피하라고 하긴 좀 어렵고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규칙적인 식사, 술, 담배 하지 말고 관식이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이제 혈액암은 술과 이렇게 많은 그렇지는 않지만 어찌됐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는 말뉴트리션, 영양 결핍이 되기가 좀 많거든요. 비만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캐스케이드로 나쁜 병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알코올에다가도 담뱃값처럼 붙여야 된다. 근데 이제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는 다른 혈액암도 마찬가지지만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만 하면 혈액검사에서 어느 정도는 이상인 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총 단백질이 보통 한 8.0 정도인데 이 사람이 10.0이 됐다. 그럼 뭐 다발골수종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건강검진 그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만 꼬박꼬박 해도 굉장히 좋다. 관식이가 그것만 했어도라는 생각이 좀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가 건강검진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관식이가 없기를. 네.
저희가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교수님께서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혈액암 환자분들을 저도 이제 가끔 병원에서 보거나 이러면은 이분들을 위한 지원도 정말 필요하고 학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 이 대한혈액학회는 어떤 곳인지 혹시 좀 궁금해서요. 대한혈액학회는 혈액학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학회인데 다학제 학회입니다.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도 계시고 소아청소년과에 혈액종양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네. 진단검사의학과에서도 혈액 보시는 또 그 외에 혈액 쪽은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여러 가지 특수 치료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연구자분들도 참여하고 계셔서 저희가 창립이 1958년도에 엄청 오래됐네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현재 있는 학회들 중에서는 역사로 치면 아마 상위 1%에 드는 학회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미국 혈액학회가 57년도에 생겼습니다. 딱 1년 차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사장 되기 전에 총무이사를 하면서 혈액학 65주년 기념 자료를 학회 때 게시하려고 옛날 사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가슴이 뭉클했던 것이 먹고 살기도 힘들던 일제시대 갓 지났을 그쵸.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수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혈액형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연구했던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내가 그 동시대에 살았다면 전혀 그런 생각도 못하고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회원이 한 2,000명 정도 넘는데 한 7년 전서부터 ICKSH라는 이름으로 국제학술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ICKSH 2025를 성공리에 마쳤는데요. 해외에서도 한 200명 정도 와주시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제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그 혈액학회 이사장님이신데 환자분들이나 이런 어떤 그 치료 여기에 대한 또 포부나 어떤 바라시는 꿈 같은 게 있으세요? 저희가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학회라는 큰 단체는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치료 환경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데 학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혈액암이 아까 이제 길게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는 고형암에 비해서는 혈액암의 빈도가 낮죠. 네. 그런 혈액암 중에서 제일 빈도가 높은 게 림프종인데 1년에 신암 발생률이 한 6, 7천 명 정도 돼서 췌장암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2 정도 돼요. 암 네네. 순서로는. 따지고 보면 아주 드문 희귀암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또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소외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빈도암 중심으로 그렇죠.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혈액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될 수 있고 네. 정상인으로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암이기 때문에 맞아요. 또 소아서부터 시작해서 고령의 환자들까지 전 연령대에 거쳐서 다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나 고령화가 되면서 다발고수종이나 림프종 같은 병들 또 백혈병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은 굉장히 높은데 아직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급여가 되는 그런 치료들이 적거든요.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용 때문에 못 쓰는 치료들이 좀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래서 학회에서는 끊임없이 신약이나 표준 치료의 퀄리티를 좀 높이는 환자들이 좋은 치료의 접근성을 개선이 돼야 된다. 줄기차게 저희가 요구도 하고 있고 또 여러 캠페인 이런 것들 많이 알려야 사람들이 저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네네. 기자간담회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그런 활동들 정말 응원드리고 혈액학회 활동들이 많은 분에게 좀 도움이 되겠네요. 왜냐면 말씀 주신 대로 혈액암 자체는 어쩌게 보면 굉장히 길게 갈 수도 있는 치료인데 이 치료의 비용은 정말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보험이 안 되면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만 개선되면은 많은 분들께 정말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저희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관식이가 받았으면 좋았을 치료 면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